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또 다짐하고 가시오. 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까지는 기본서 중심이니까 기본하고 요약, 물론 요약집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요약집 중심으로 하되 웬만하면 문제보다는 6월 말까지는 그냥 시간이 되시면 요약집 또는 기본서를 보시는 게 효과적이다. 자, 오늘 수업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세 들어갈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볼까요? 여러분 교재 126쪽이죠? 126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요, 기본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분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고지서는 12월 1일부터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개정될 내용이 있다. 근데 그것은 법을 뜯어 고치려면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당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투명한데, 그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행령이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행령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는 10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것서 그것을 입법에서 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해서 수업 들어갑니다. 126페이지 보시면은요, 종합부동산세 특징 개요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내라고 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2차적으로 국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라고 하느냐, 너네 관할구역 안에서 재산세 부과한 자료를 전부 다 넘겨줘. 이렇게 해서 넘겨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넘겨받아가지고 세무서장은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인별이죠.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주택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뭐하라? 합산을 해서 국가가 보유세를 걷어가는데 그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 걷어갔는데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또 2차적으로 종부세를 걷어가면 이중부가 위헌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가 비율이 세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원래 종부세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면 거기서 재산세 낸 거 뭐하고 빼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그래야 이중부가를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종부세 계산을 해서 재산세 낸 거 빼고 나머지 추가로만 내라. 이게 종부세죠. 특징이. 그래서 특징 1번, 거기서는 국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2번은 기억해야죠. 지문에서도 물어보는 지문이니까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예요? 6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바로 납세 의무 성립시기예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부과 제척기간, 과세권자가 5년 안에 종합부동산세 내라 이렇게 안 하고 5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세금 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제척기간이죠. 그거 시작되는 시점도 언제다? 6월 1일. 다음 3번. 이제 과세 대상이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전국에 있는 주택, 이 두 가지만 과세하는 거예요. 건물 같은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택하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한다.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부부라도 합치지 않고 각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끝에 인세라고 그랬죠? 그럼 납세지가 나오잖아. 그럼 납세지의 뜻이 뭐예요? 납세 의무가 있을 때,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죠. 그럼 인세니까 뭘로 가야 돼? 사람이니까. 그렇죠. 주소죠. 물세면 물건의 소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세니까 물건의 소재지. 여기 가서 신고하라 이거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사람 중심 인세니까 기본이 주소지 이렇게 가겠죠. 참고로 다음 4번.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재산세 분할납부하고요,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요건하고 절차가 다 똑같아. 다만 기간만 틀려요. 분납기간만. 250만 원 뒤에서 또 공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랑 똑같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세는 2개월이죠. 근데 종부세는 단위가 크니까 6개월. 요게 차이점이다. 납부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분할납부는 재산세는 2개월이고 종부세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5번.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그랬죠. 세액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한다. 누가? 세무서장이. 그죠? 세무서장은요, 매년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기준 가격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을 해서 고지서에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고 고지서 나오는데, 그건 언제 기준이라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되, 그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고지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나오는 거 원칙. 그래서 부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보통 징수 또는 부과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 받아보니까 잘못됐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납세 의무자는 이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부가주의가 아니라 신고납부로 변경될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미 발부했는데 고지서 나갔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하겠대. 그러면 고지서는 없었던 걸로 봐라.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하나 나오죠.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라? 선택해서 신고납부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이미 나갔으니까. 고지서 나갔는데 그거 받고 세금 안 낸 걸로 보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고 안 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물어봐요. 틀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해요.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어요? 다음 용어. 용어는 특별히 외울 거는 없고요. 주택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끝에 알아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범위에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뭐는 별장. 별장은 주택의 범위에서 뭐하라? 제외. 그러니까 종부세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별장은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주택의 범위에서 뭐는 제외? 별장은 제외. 원래 별장은 주택이죠. 주거용 건축물을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주택의 범위에서 종부세는 제외된다. 다시 말하면 별장은 종부세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이유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아주 높게 부과했죠. 1000분의 40. 그렇게 따로 별도로 부과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렇게 그거만. 그래서 별장은 주택의 범위에 별장을 포함한다. 아니면 과세 대상의 별장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또 하나 밑에 토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토지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토지의 정의는 똑같아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28가지 토지죠.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여기서도요. 재산세 공부할 때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죠?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고, 그죠? 또 사업에 이용하는 사업용 토지는 따로 떼어서 과세한다.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죠.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니까 분리과세. 사치성은 높게 부과해야 되니까 그것도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죠. 이렇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재산세 규정 그대로 가는데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그것도 끝에 두 번째 끝에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뭐한다? 제외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농지, 투기 아니죠? 예,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사치성 재산, 재산세에서 많이 부과했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다음 3번 공시가격. 여러분 지방세법에서는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러서요. 명칭이. 그런데 국세에서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할 때 어떤 가격으로 합산하느냐? 공시가격이다. 그럼 공시가격이 뭔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된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그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그거 가격을 가지고 종부세 계산한다.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4번.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안에 주택만 가지고 있고 다른 토지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만 계산해서 세무서장이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택은 하나도 없는데 나대지, 무허가건축, 부속토지, 상가 건물의 부속대지 이런 토지만 있으면 별도 합산이죠. 그건 토지분 종부세를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요. 그런데 주택도 가지고 있고 별도로 땅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은 종부세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세무서장이? 자, 주택은 주택끼리 합쳐서 주택분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는 토지끼리 합쳐서 토지분 종부세 계산을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4번 얘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얘기는 합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5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 등을 감안을 해서 비율을 높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인데 지금 원래는요. 매년 5%씩 올라갔어요. 5%가 아니라 50%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90%, 작년 2021년에는 95%, 올해는 100%로 이렇게 이미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세금을 줄이려면 만약에 2020년 수준으로 간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은 100%인데 낮춰서 몇 프로? 90%로 하면
그만큼 과세 표준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개정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100%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가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곱해야 과세 표준 나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이제 과세 대상부터 갑니다. 자,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종부세가 됐던 맨 먼저 공부하는 게 과세 대상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내라고 할 거냐. 그래서 과세 대상 여러분 종부세는 기본이 재산세 과세 된 것만 모아가지고 종부세 계산해요. 그럼 재산세 과세 안 된 거, 비과세가 된 거 있죠? 재산세가 비과세 됐으면 종부세도 과세 안 해요. 비과세 따라가. 또 재산세가 감면 대상이면 종부세도 감면 대상.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률로 물어봤죠. 시험에서도 뭐라고? 지방세법의 재산세 감면 규정이나 비과세 규정은 종부세는 준용한다. 따라간다. 그대로. 그죠? 예, 그거 이해하시고 과세 대상은 첫 번째 뭡니까? 주택이에요. 첫 번째 주택. 자, 여러분 볼까요? 교재 127페이지 맨 밑에 과세 대상 양가로 1번 주택.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그거 줄주면 돼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재산세는 시군구 아닌데 국세니까 이건 국가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것만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종부세 과세한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이때 주택의 범위에 뭐는 별장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별장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세 과세된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이죠. 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다만 이 주택에서 뭐는 제외된다? 별장은 뭐하라? 제외. 그죠? 사치성. 그런데 그럼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취지가 뭐냐면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 많이 가지고 있지 마라. 투기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잖아. 그럼 세금 안 내려면 국가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너 세금 부담이 크지? 그래? 그럼 팔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싫은데요? 그래 그럼 너는 세금 많이 내. 팔어. 싫어. 많이 내.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내더라도 세금 내는 것만큼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그거 감안할 수 있는 거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샀어요. 예? 그거 샀는데 이자 나가지, 세금 나가지, 부동산 가격도 불안하니까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처분하고. 그래서 부익부 어쩔 수 없어. 이건 경제 원리. 국가가 나서서 통제한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는데 어떤 유명 일타 강사가 있어요. 인문계 학원에. 그죠? 예, 누구누구 강사는 강의하면서 내년에 계약을 내가 거기 안 할 것 같아. 이제 너무 힘들어. 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대. 강사가. 예, 일타 강사니까. 내가 내년에는 계약을 안 할까 봐 힘들어. 이 한마디 했는데 막 주가가 푹 나가잖아. 그 회사. 예? 예. 이렇게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100 몇 억짜리 집을 사는데 현금으로 갖다 줬대잖아. 가진 게 뭐밖에 없으니까. 돈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금 무서워해요? 아니야. 아니 그 일타 강사 꼭 비방하자는 게 아니라 자 부러워 죽겠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합쳐서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하는 취지는 투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데 관련된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쳐서 과세를 할 때 이러이러한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맨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두 번째 줄 끝에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뭐 할 때? 예? 합산할 때 그건 뭐하라? 빼라. 그러니까 결론은 종부세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1번서부터 몇 번 13번까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죠? 예, 다 또 물어보지도 않고 자주 물어보는 내용 몇 가지만 보면은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하기 쉽게 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하는 데 관련된 주택은 투기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 벌면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사업에 관련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다. 그럼 어떤 건데 1번이 그거죠. 무슨 사업하는 거? 그렇죠. 임대사업.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합니다. 돈 벌면 소득세 내니까 국가에 보탬이 되는 거지. 그죠?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임대사업하는 주택은 사업에 관련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죠. 사업 관련된 두 번째 2번 뭐라고 그랬어요?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또는 원용주택 회사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원들한테 저렴하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복지에 관련된 주택이 있죠. 예, 이런 건 투기 목적이 아니지. 그래서 종부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거기 보시면 4번에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크게 개정된 건 아니야. 두 글자만 없어진 거지. 원래는 가정 어린이집이었어요. 예? 가정 어린이집인데 개정이 돼서 이제 가정자가 빠져서 모든 번은 그렇죠. 어린이집. 이렇게 모든 어린이집 이것도 사업하는 거잖아요. 돈 벌면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죠. 예,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사업에 관련된 거는 종부세 과세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테마가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 뭐하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여러분 그게 3번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뭐 했어요? 지어서 분양합니다. 분양하다 팔다 뭐한 거? 남은 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죠. 팔다 못 팔았는데 너네 그 투기지하고 너 죽을 사는 회사 조만간에 망할 회사한테 너 죽어라 그거 할 수 없잖아. 그죠? 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양하다 남은 거 이해가세요? 예, 또 5번에 보시면 또 미분양 있죠. 예? 주택건설회사 또 뭐야? 여러분 주택건설회사에 공사를 해준 시공자가 공사를 다 끝나면 뭐 받아야 돼? 이제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받아야죠. 아파트 지어줬으니까 공사대금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갑질을 하네. 회사가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돈으로 안 주고 지네들이 팔다 남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줬어. 대물변제. 그럼 시공한 회사는 공사비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았어요? 미분양된 아파트 받았죠? 그거 너 투기지하고 세금 부과하면 안 되지. 그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부득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끝에 땡땡땡 예? 그냥 미분양 주택자가 들어간 거. 예. 미분양 주택 또 있어요. 어떤 거?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됐는데 신탁회사 등이 미분양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국토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하죠. 인허가 받을 때 우리 회사는 인지도가 좋아가지고 여기라 5,000세대 아파트 지면 다 분양할 자신이 있으니까 허가 내죠. 이렇게 해서 어렵게 허가 받았어요. 그런데 팔다 뭐하면 남으면 나중에 허가 내주겠어요? 분양 다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숨겨둔다고. 그러면 좋아요. 나중에 아파트 다 분양해서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 우리 5,000세대 졌는데 3,000세대 팔고 2,000세대 남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래 너네는 목표 달성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 이제 얄짜 없어 그냥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좋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 등에 야 너네 할당해서 몇 개 사줘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산 이런 내용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재산가치 없는 거. 재산가치 없는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냐? 여러분 문화재 주택 있죠? 몇 번? 7번 개정됐다고 그랬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주택 그건 뭐가 개정됐냐면 원래는 국가 등록문화재에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자를 뺐어요. 국가에 등록된 것만. 그런데 국가자를 빼고 모든 뭐는 문화재에 있어요. 등록된 문화재 국가에 등록된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것도 있죠. 그래서 오래된 종갓집 종택이나 전통 가옥이 있죠. 한옥 같은 거 이렇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문화재 주택이 있어요. 이런 건 투자 가치가 없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투기로 보지 않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또는 향교재단 또는 복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거, 노인 복지주택 같은 거 이런 것은 뭐예요? 재산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 보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올해 개정된 것 중에서 뉴스 중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주택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그냥 원하지 않는 상속받아서 주택 하나 받았네.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종부세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 몇 번? 12번. 그거 하나만.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은요. 기본이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종부세 과세 안 하겠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 투기가 일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무슨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그리고 전국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저기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국의 광역시 있죠. 이 광역시는 몇 년? 2년까지만.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은 3년까지 종부세 과세 안 하는데 수도권 밖에 광역시 말고 수도권 밖에 광역시 말고 일반 시군구 이런 데 있는 주택은 몇 년? 3년. 여기에 있는 건 몇 년? 2년. 이해가세요? 여기까지는 종부세 과세하지 않겠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많이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임대사반원 주택, 종업원의 기숙사나 사원형 주택. 그죠? 그리고 여기 문화재 주택 있죠? 문화재 주택.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거 상속받은 주택은 3년인데 수도권이나 전국의 광역시에서는 2년까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무서장한테 뭐하라 이거 신고해야 돼요. 나 이런 주택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밑에 박스에 이 보유 현황을 신고하라. 9월 며칠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요거 전국에 있는 거 합산했을 때 이런 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겠죠.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런데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때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못했어. 그럼 세무서장이 이거 다 뭐해서? 합산해서 종부세 계산해서 고지서 나왔죠. 잘못됐잖아. 그런데 세무서장이 잘못한 건?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지. 신고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신고를 못해서 이게 합산됐는데 내가 다시 뭐할게? 신고할게. 그리고 낼게요. 이렇게 자진해서 뭐를 하면 선택을 해서 신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이미 뭐 나간 거? 합쳐서 뭐 나간 거? 고지서 나간 건 없었던 걸로 봐라. 이해가세요?
예, 그거 부과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과세 대상지금 주택에 대해서 정리됐죠? 전국의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은 종부세 과세하는데 별장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기 목적이 아닌 뭐 사업에 관련된 주택이나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 재산가치 없는 거, 상속받은 주택, 요거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과세 대상 뭐 토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8페이지 양가로 2번 토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거기 국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를 한다. 이 얘기도 아까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과세된 거? 예? 재산세가 뭐한 거? 과세된 뭐? 토지죠.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이겁니다. 기본 재산세 된 것만 더해가지고 종부세 과세하죠. 그런데 재산세 공부할 때 한 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별도합산. 그럼 재산세 규정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럼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어떤 토지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공부할 때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그럴까봐 오른쪽에 보충학습 박스 있어요. 거기 종합합산 있죠. 대표적인 게 뭐야? 경작하지 않는 농지, 두 번째 간에 일정 기준 면적 무한 거, 초과자가 붙은 거,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초과자가 붙은 거, 토지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2% 안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 바닥면적을 빼고 초과하는 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 보죠? 나, 대지. 뭐가 건축물 부속?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하고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안 지났으면 밑에 별도합산으로 가. 6개월이 지난 건 나대지와 똑같이 종합합산. 이해가십니까? 예, 이게 종합합산이에요. 이런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 다음 참고로 박스 보시면 별도합산은 뭐예요? 별도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 칸에 일반 건축물 그랬죠? 예? 박스에 일반 건축물이 뭔데? 상가, 점포, 사무실, 일반 건물 있죠? 그 건물에 딸려있는 뭐? 토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사업용 토지. 그죠? 또 하나는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축물 같은 게 특별히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주차장 사업 같은 거. 토지 위에 건물이 없죠? 그래도 사업하죠? 사업에 이용하는 이런 토지가 뭐라고? 별도 합산. 보식님의 분리과세는 가볍게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세금 부담 줄여줘요.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도 세금 부담 줄여줘야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목장용지도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그럼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니까 따로 떼어야죠. 이게 분리과세잖아. 그런데 이 분리과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다시 가서 두 번째 줄 끝에 따라서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토지는 종합합산, 또 하나는 별도합산 둘로 나누는데, 참고로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어떤 토지라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인데 재산세가 과세된 거. 그죠? 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 전국에 있는 거. 이것이 과세 대상이다. 됐어요? 여기서 토지에서 기억할 거 뭐는 분리 과세 대상은 과세 대상에서 뭐하라? 제외하라.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4회 때 기출문제 나왔죠, 거기? 그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거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모두 고른 것. 기억. 종중소유 토지 그랬죠? 종중자 들어가면 투기가 아니잖아,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고? 분리 과세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니은 90년 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수도법 무슨 법에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도 분리과세가죠. 세금 부담 줄여줘야 되니까
수도법, 철도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그죠? 군사시설보호법, 각종 법률에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 불이익을 당하니까 세금 부담 줄여주죠. 분리과세,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디귿, 지방세법에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예요. 재산세가 감면이면 종부세도 감면, 재산세 규정을 준용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당연히 과세 안 하죠? 예. 다음,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 오락장 건축물. 여기 보세요. 과세 대상이 주택하고 뭐야? 토지. 그럼 다른 건물은 관계없잖아. 공장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토지는 여기로 오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아닌가 다죠? 네, 전부 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공장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이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 대상 아니다. 별장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 그래? 납세 의무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세 사람 나와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 세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0쪽 과세기준 1년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 국내 소재 주택의 무슨 가격? 주택 공시가격. 여러분 주택의 공시가격 하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했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걸 뭐라 그래? 공시가격이죠. 그 가격 전부 다 합쳐요. 전국에 있는 걸 합쳐서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 6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6억을 부한다고요?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한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분대로 나눠. 지분대로 나눠서 각각 얼마? 6억을 초과해야 종부세 내는 거죠. 만약에 공시가격 10억짜리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6억을 부하니까 초과하니까 내야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이 공동 등기했다. 지분이 똑같다 그러면 절반씩 나누니까 5억 둘 다 6억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공동 등기했을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그죠? 예. 또 하나 여기 2번 보시면 국내 소재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이것도 공시가격 그랬잖아요. 토지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합계. 다시 말하면 나대지 이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별로 전부 다 보여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 합계 얼마? 5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3번 별도 합산도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 80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숫자 나와요. 6억, 5억, 80억을 부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다시 가서 첫 번째 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그랬죠. 이게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공시가격 합계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럼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봤어요. 지문 맞아요? 틀려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예요. 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가격을 뭐 해야? 초과하면 종부세도 내지만 초과 안 하면 재산세만 내고 끝이잖아. 그러니까 지문에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건 맞아. 그런데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단정했을 때는 이건 되지. 뭐라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도 없다. 이건 맞아요. 재산세 안 냈는데 종부세만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또 하나, 여기 초과하는 자 그랬죠? 예, 초과하는 자 그러면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당연히 되지만 회사, 법인이죠. 법인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회사 이름으로 합쳐서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면 회사, 법인도 종부세 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만? 아니지.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야 되겠죠. 아프리카 살고 있는 부시민이 돈 벌어갖고 우리나라에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얼마? 6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걔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외국 회사.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외국 회사든 우리나라 법인이든 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또 요 금액은 전부 다 공동소유는 지분별로 어떻게 하라? 나눠서 각각 6억, 5억, 80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하나 보세요. 여러분 신탁재산 아시죠?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소유권 이전할 때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 돈을 은행 갖다 맡기면 보관돼주고 이자 수익도 올려주죠. 그거와 같이 은행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에서는 신탁회사예요. 신탁회사.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계약 체결하고 맡겨. 너 이 부동산을 우리가 맡길 테니까, 내가 맡길 테니까 나한테 몇 프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겠느냐? 계산을 해서 좋아, 이 정도는 받아서 줄게. 그래서 개발을 해서 신탁회사가 수익을 많이 받아서 일부를 누구한테? 부동산 소유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이렇게 은행과 똑같다 이거지. 은행도 국민이 개개인이 돈을 맡긴 거 그거 가지고 회사에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아갖고 그거 일부 남기고 누구한테? 예금주한테 이자 조금 주잖아요. 이거가 똑같잖아. 그래서 부동산 두고 소유자, 보세요. 소유자가 있고 부동산 무슨 회사? 신탁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재산을 상가 빌딩 조그만 거 있어요. 상가 건물 조그만 거 몇 층짜리? 50층짜리. 예,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얘한테 맡겼어요. 계약 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계약을 해서 수익을 올려주기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까지 해주지만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요 맡긴 사람을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위탁자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수탁자라고 한다. 옛날엔 신탁자 그랬는데 수탁자.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전할 때 요거 얘 앞으로 등기했죠. 얘 취득세 내 안 내? 취득세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죠? 왜 안 내요? 실질적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에서 공부했던 거 취득세 자꾸 보셔야 돼. 사람인지라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지. 안 까먹으면 컴퓨터지. 그런가? 요즘 그 사람들 유능해서 수술도 하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자, 여러분 비과세 보실래요? 자, 42페이지 잠깐 보세요. 취득세 비과세. 비과세 찾았어요? 거기 4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 표시됐어요? 야, 여기 보세요. 1번이 이거잖아. 1번이 위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뭐 하는 거? 이전. 비과세죠? 세금 내지 마라. 누구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위탁자야? 수탁자야? 그렇죠. 수탁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할 때 너 세금 내지 마. 이게 1번이잖아. 이해가세요? 2번은 뭐야? 2번은 이거죠, 이거.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해지가 되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신탁재산이 누구 앞으로? 원래 소유자. 위탁자 앞으로 되돌아갈 때 얘 앞으로 등기하죠? 얘한테 뭐라고 그래? 너도 취득세 내지 마. 이게 비과세잖아요. 이해가세요? 또 얘가 재산 관리를 잘 못해. 새로운 회사와 얘가
계약을 하고 여기라 맡겨놓은 거 계약 해지하고 여기로 이렇게 옮겨놔야 되겠죠. 이때 얘한테도 뭐야? 새로운 신수탁자, 얘한테도 비과세죠. 이건 수탁자를 변경하는 거죠. 예,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매매 거래가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할 때 거래가 아니니까 세금 없어요. 그럼 신탁법에서 딱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재산세하고 종부세. 여기 보세요. 얘 재산을 지금 어디다 맡겨놨어?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서 여기 와 있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얘 앞으로, 얘 재산인데 얘 앞으로 등기가 된 신탁재산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로 하겠다?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종부세도 얘가 납세 의무자야. 확인. 자, 어디 보세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130페이지. 되돌아가서 방가로 1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나왔죠? 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뭐한 걸로 본다? 소유한 걸로 본다. 따라서 누구를?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 한다. 됐습니까?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보유세는 내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 누가 납세 의무자다? 위탁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잠깐 갑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고, 세무서장은 얘한테 뭐? 종부세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겠죠. 그럼 얘는 내면 좋은데 전부 다 뭐를 안 내? 얘가 세금을 체납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얘 재산에 어떻게 해야 돼? 세무서장이나 시장군수는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야죠. 근데 재산이 여기가 있으니까 얘가 없어. 압류할 재산이 없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죠? 수탁자. 그러니까 이름이 틀린데 여기다가 압류 바로 못 들어가거든, 법이.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했느냐? 야, 얘가 못 낸 세금 네가 대신 내, 이거예요. 그래서 요 수탁자는 얘 신탁재산으로 얘가 못 낸 재산세나 종부세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안 내면 여기 압류 들어갈 거니까. 그것이 바로 밑에 방가로 2번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 물정납세 의무 읽고 가다가 결론만 딱 줄칠 거예요. 자, 신탁된 주택이나 신탁된 토지는 위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체납으로, 체납 밀렸죠. 세금 못 냈죠. 그런 경우 그 위탁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하여, 강제징수가 뭐냐? 압류를 한다, 이 얘기예요. 강제징수, 압류를 하여도 징수할 세금 걷어갈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 수탁자는, 자 이제 줄칩니다. 거기 세 번째 줄, 거기 해당, 거기서부터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무엇을?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끝에 물어볼 때는 뭐야?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해 가세요? 예, 위탁자가 뭐냐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받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공동소유는 뭐라고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여기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이에요. 공시가격 뭐? 10억짜리 주택을 부부가 뭐하고 있다? 공동소유하고 있다. 그럼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아, 틀려? 아니야. 남편이 90%고 부인이 10%라고 그래봐. 낼 수 있죠. 그건 비율이 중요하다는 얘기. 물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비율대로 안분한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지문은 공동 소유는 지분별로 봐라. 나눠서 각각 이 금액을 부할 때, 초과할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받고 이제 과세 표준. 어떤 걸로 어떻게 과세 표준을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은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기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첫 번째, 주택이 제일 복잡해요. 투기에 많이 이용되니까 주택은. 자, 한 세대가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고,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딸랑 몇 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개인이 아니라 누구?
법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회사가.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은 개인은 둘로 나눠서 첫 번째 다주택자. 여러분 교재에는 일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그죠? 예. 박스에 보시면 밑에 개인 해놨죠. 개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다주택자라는 얘기는 주택 몇 개에서부터? 2개에서부터 다주택자야. 이해가세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 그 얘기는 세대 이름으로, 예? 가족의 이름으로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주택이 있어요. 그럼 다주택자에 들어가.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산을 하되 주택수 계산은 합쳐서. 그죠?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투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한 가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주택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비좁은데 그럼 큰 거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주택 2개에서부터는 투기로 보기 때문에 혜택을 안 줘. 어떻게 한다?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가 나오면, 소유자별로 합계가 나오면 그 합계액에서 기본 얼마? 6억을 뭐예요? 공제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6억은 빼.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죠?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등 가격 등을 감안을 해서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시행령이니까 대통령령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장관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 대통령령 시행령이에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냐? 요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세금 너무 많이 부담이 준다. 그러면 여기서 비율을 낮추면 되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공시가격이 너무 안 올라갔어. 그러면 공시가격이 안 올라갔으니까 이걸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비율이에요. 올해는 현재 법률은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개정이 될 것 같아. 줄일 것 같아. 어쨌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의 주택 여러 개 모아가지고 공시가격 합계가 15억이다. 그럼 여기서 얼마 빼? 6억 빼. 그럼 얼마 나와? 9억. 9억에 몇 프로? 지금은 100%니까 그냥 9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90%면 얼마가 돼요? 99, 81, 8억,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한다. 그런데 개인 중에서도 1주택자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여기서요,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가 주택을,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때만 1세대 1주택이야. 주택 하나인데요, 남편하고 부인이 공동등기했어. 그럼 지분으로 어떻게? 나누니까 주택이 2개가 되잖아. 그러면 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소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라.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은 투기하지 안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1주택자는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주택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5억을 빼요. 5억을 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계산상 여기서 빼고 그 다음에 얼마를? 6억을 공제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얼마를 뺀다는 얘기야? 11억. 공시가격이 11억이면은요, 실거래 가격 13억, 14억 정도 되겠지.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하나면,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면, 종부세가 거의 없다. 이 얘기예요. 좋아.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서, 여기 보세요. 5억에서 6억을 빼니까 공시가격에서 11억을 공제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틀리는 거야. 법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을 뭐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냐? 여기는 요거 뺀 게 공시가격으로 보는 거지. 요거 공시가격에서 5억을 빼야 공시가격 합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 6억을 공제하는 거지. 11억을 공제한다. 그러면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건 틀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결과적으로 11억을 빼주지만 먼저 지문대로 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먼저 5억을 빼고 차감하고 그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과세표준 나옵니다. 이것도 100%로 되어 있다. 그죠? 예, 현재는 100%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건 개인이죠. 개인.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누구? 법인, 회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회사가 왜 주택을 가지고 있어? 투기지. 그죠? 예. 아니 회사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투기인가?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여기에 들어가니까 과세 안 하잖아. 이런 거 빼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투기예요. 1도 공제 혜택이 없어.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의 무슨 가격, 회사 이름으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 합계 나오겠죠? 여기서 6억 빼고 그거 없다 이거야. 법인은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뭘 곱해요?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럼 시험에서 만약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을 부과할 때 합계가 6억을 초과할 때 과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법인은 그게 아니잖아. 1억도 과세하잖아. 6억 빼고 그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이라는 단서 갖고 붙던가 아니면 개인은 개인이라고 하던가 주어지겠죠 앞에. 그럼 개인은 거주자라고 하는데 개인, 법인 그런 단서 없이 그냥 아까 같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 개인은 맞지만 법인은 아니잖아. 법인은 6억 초과 안 해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법인은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간단하지. 뭐 종합합산은 어떻게 돼요?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 무슨 가격? 공시가격 합계 얼마? 여기 합계액에서 얼마? 5억을 부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 나와요? 과세 표준 나옵니다. 이 비율은 100%. 그죠? 예. 다음 토지 이것도 공시가격 합계 얼마? 80억을 공제한 금액 별도 합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다. 됐습니까? 예. 여기서 참고로 법인은요 이런 건 해줘요. 토지는 주택만 그래. 이거 주택만 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법인이 이런 토지 가지고 있어. 법인도 똑같이 한다니까. 여기는 토지는 그래. 토지는. 근데 뭐는 주택은 투기에 많이 이용되니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차별을 한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지요.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